네, 그럼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영상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앞에 영상이 되게 짧았죠. 34분으로요. 짧았던 이유는 거기까지만 강의하고 딱 끊고, 이 이후부터는 이른바, 여러분 2.2 명명법이라고 하는 거를 연관지어서 명명법이라는 걸 확실하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이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할 것 같아요. 1시간 살짝 넘을 수도 있고, 못 넘을 수도 있나? 너무 길면은 지금 찍고 있는데, 30분으로 끊어서라도 1시간 좀 넘게 명명법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이 책이 참 애매해서요. 진도 자체가 되게 이 책 서술 내용이 좀 애매해서 26페이지서부터 30페이지까지를 같이 묶어서 설명해야 됩니다. 명명법은 2.2 명명법은 29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29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26페이지서부터 30페이지까지를 명명법으로 묶어서 이 내용을 통합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자, 일단 설명을 들어보세요. 명명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먼저 명명법은 알케인의 명명법. 교수님 명명법이 뭐예요? 명명법이요? 명명법은 띵띵법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이걸 띵띵법이라고 읽죠. 여러분 세대는 장난치고 띵띵법. 자, 어쨌든 개소리고.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분자의 이름을 체계적으로 부르는 법. 즉 체계명 짓기, 이걸 갖다가 바로 명명법이라고 합니다. 자,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 이 세상에 몇 개나 있냐? 한 수조 개 있을 거예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마다 수조개 되는 분자들마다 고유 이름을 얘는 영이, 철이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은 이름도 수조개를 다 따로따로 다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여러분 대충 상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고유 이름으로 지어주기는 되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데 어떤 규칙을 정해가지고 규칙에 의해서 이름을 지으면 화합물의 종류가 수조개가 됐든 수만 개가 됐든 상관없이 이름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잘 들으세요. 먼저 탄소와 탄소 사이의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고 있는 그러한 알케인의 명명법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표 2.1과 플러스 알파 되게 먼저 여러분은 꼭 필히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암기상 요 알파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필기해드리면서 적어드릴 테니까 제발 책에 없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포함해서 외워두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 책은 여러분의 뒤통수를 정말 미친 듯이 때리는 게 뭐냐면 바로 잠깐만요. 갑자기 지워지냐. 자, 이 책은 앞에서 본문에서 알려주는 거는 한 3만큼 알려줘 놓고서는 연습 문제에서는 한 10만큼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머지 7회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영상을 적당한 시기에서 끊고 적당한 시기에서 길게 촬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혼신의 교수의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명명법, 알케인의 명명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지우겠습니다. 자, 여러분 발음 끼워져 읽으면 이 녀석은 그냥 메세인인데 메탄 한동안은 이걸 메탄이라고 불러왔어요. 메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읽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콩글리시고요. 영어 발음으로는 메세인 이렇게 발음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거 이름이 메테인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에세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에세인. 이게 바로 뭐냐면요. 에탄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불러왔던 건데 이렇게 더 이상 부르지는 않고 에테인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하나만 더 적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한때는 프로판가스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발음 기호대로 읽어서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걸 갖다가 외국인들 발음하는 대로 페인이라고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근데 교수가 이거 왜 적냐? 먼저 간단한 예시 들어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는 구조를 끊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 파란색으로 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어 단어의 앞에 math,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prop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탄소가 1개 있어요. 탄소가 2개 있어요. 탄소가 3개 있어요. 할 때 이렇게 math, s, prop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이 보이면 어머 탄소가 1개네, 어머 탄소가 2개네, 어머 탄소가 3개네 라고 바로 눈치를 까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이죠. 그 뒤에 ANE 요거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면은 바로 알케인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알케인에서 이 ANE가 바로 얘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의미는 뭐야? 탄소와 탄소 사이에 단일 결합밖에 없느니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런 탄화수소니라. 탄소와 탄소 간의 단일 결합밖에 없는 탄화수소이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게 바로 ANE, 알케인에서 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시면 탄소는 하나 있으면서 단일 결합밖에 없는, 그러니까 포화탄화수소. 탄소가 2개이면서 탄소와 탄소 간에 단일 결합밖에 없고 수소가 포화로 붙어 있는 녀석. 탄소가 3개이면서 탄소 간에 단일 결합밖에 없고 포화탄화수소인 녀석.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굳이 구조식으로 그리면 이건 탄소가 3개니까 탄소 3개를 그리고 이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뭔 줄 아세요? 이거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탄소의 개수에 맞춰가지고 탄소가 1개냐 2개냐 3개냐 탄소의 개수에 맞춰가지고 앞에 말이 바뀐다. 이걸 접두어라고 하는데 접두어가 바뀐다. 그러면 탄소가 4개일 때는 뭐라고 접두어가 나가느냐? 부트라고 나갑니다. 왜냐 지금 여기서 보면은 부ANE 옛날에 이거는 우리가 부탄가스 지금도 부르고 있죠. 이제는 외국어 발음으로 이거는 부테인 이렇게 발음하기 때문에 얘의 정식 명칭은 한글로도 적어도 부테인이라고 이제는 언급을 하셔야 합니다. AN이기 때문에 뒤에 어떻게 붙어 있느냐? 어떻게 붙어 있기는 탄소 4개에 아까 뭐라 그랬어? 알케인은 EN 플러스 2개라고 분명 말씀드렸죠. 노말할 경우에 사슬 형태일 경우에 이거니까 10개가 붙어 있겠죠. 구조식은 축소 구조식으로 그릴게. CH3, CH2, CH2, CH3겠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럼 교수는 이제 표 2.2를 여러분 보실 때 이제부터 언급을 합니다. 자, 붓이 뭐라고? 탄소 4개. 자, 탄소 5개. 어떤 접두어로 외워야 되느냐? 펜트까지가 접두어 탄소 5개를 나타내는 겁니다.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 암기. 자, 그 다음에 탄소가 6개면은 헥스라고 접두어가 붙어야 됩니다. 탄소 7개 헵트. 외워이. 탄소 8개 옥트. 그다음에 탄소 9개. 탄소 9개 책에 뭐라고 적혀지니? 영어로. 그렇지. 논 외워. 10개 탄소 10개 데크라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모두 ANE 이런 게 붙잖아요. 그럼 발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지. 그걸 살려서 읽어야 돼. 펜테인, 헥세인, 헵테인, 옥테인, 노네인, 데케인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수소는 EN 플러스 2, 12, 14, 16,
18, 20, 그 다음에 22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를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연관시켜가지고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CH3, 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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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3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같이 연계시켜서 계속 이야기할 줄 아셔야 돼요. 구조도 딱딱 화학식을 보면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거 뭐냐고? 아까 전에 이거. 이 녀석이었단 말이야. 아까 전에 우리가 그렸던 거 요 녀석은 노말 헥세인이라고 해야 되는 녀석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전 영상에서 교수가 신나게 축소구조식을 설명하면서 예시를 들었던 거는 바로 노말 헥세인이라고 하는 사슬 형태, 일자 형태의 헥세인 분자, 탄소 6개의 분자를 그리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거였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교수가 뭐라 그랬지? 표 2.1에 플러스 알파로 설명하겠다 말씀을 드렸죠. 추가로 또 뭐 외워줘야 되느냐? 이제 적어라잉. 책에 없는 내용이다. 이제 진짜 적으라고 그랬어. 여기 위에는 날려버리겠습니다. 공간이 없잖아. 아이씨,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미안합니다. 그렇지. 자, 밑에 있는 부분은 좀 위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몇 개 더 적겠습니다. 뭐 적을 거냐면은 뭐 아실 거야. 탄소의 개수가 10개까지만 있냐? 아니지. 적어도 여러분들이 탄소 11개짜리, 탄소 12개짜리, 탄소 13개짜리, 탄소 20개짜리, 탄소 30개짜리까지는 용어를 외우고 계셔야 되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유기화학 좀 제대로 공부했다고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탄소 11개짜리는 외우십시오. 처음 듣는 얘기이겠지만 운덱이라고 접도를 씁니다. 탄소 11개짜리면서 24개의 수소가 붙어있으면 운데케인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고 이렇게 써주시면 이 녀석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탄소가 12개짜리는 뭐냐? 도덱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데케인 미안합니다. 도덱이라고 읽으시고 접도를 쓰시고 ANE 하면은 도데케인이라면서 탄소 26개, 탄소 12개, 수소 26개가 붙어있는 녀석을 뜻하는 거지요. 탄소 13개는 뭐라고 부르느냐? 트라이덱이라고 부릅니다. 트라이덱. 이 앞에 트라이라는 뜻이 이 도라고 하는 뜻이 운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1, 2, 3입니다. 그러니까 데크 자체가 10개를 뜻하는 거니까 10개에 하나를 더해서 11, 데크에 2개를 더해서 12, 데크에 3개를 더해서 13, 그럼 14개는 뭐냐?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트라이가 3개면 테트라가 4개고 그 다음에 펜트가 5개고 헥스가 6개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여기 위에서 자꾸 보이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13개다라고 하면은 트라이덱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그치? 여기서 그러면 만약에 14개면은 테트라덱이라고 부르면 14개입니다. 테트라덱. 그러면 이게 14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펜트덱 하면 이게 1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헥스는 6이라고 했으니까 헥스는 6이라고 했어요. 6 6개라고 했으니까 뭐 헥스덱, 헥사덱 뭐 이렇게 부르게 되면은 헥사덱, 헥스덱 뭐 어쨌든 헥스라는 말 붙고 뒤에 데크가 붙으면 16, 16이란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나중에 좀 다시 또 배우게 되니까 트라이, 테트라, 펜트, 헥사 이거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나오니까 이거는 지금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지금 일단 13까지는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20하고 30도 지금 외우셔야 돼요. 자, 설명합니다. 20하고 30 뭐라고 부르느냐? 20은
아이코스라고 부릅니다. 이거 무슨 전자담배 이름 같지 않아? 자, 전자담배 상표 같지 않아? 자, 그 다음에 30. 이름이 좀 더럽습니다. 트라이아콘트. 발음은 트라이에콘트라고 읽는데 어쨌든 아이코세인, 트라이에콘테인 이름이 점점 더러워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탄소의 개수에 맞춰서 수소의 개수가 풀로 차 있는 경우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발 접도 좀 외워라. 이 책 자체가 너무 간편하게 적혀져 있는 바람에 이런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좋아. 나 이거 지워도 되지? 지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해 놓고 적어 놓으시고 책에다 메모해 두세요. 자, 일단 탄소의 개수별로 접도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여러분한테 이런 거 설명드렸죠? 아까 전이라고 하는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라고? 브랜치드 체인 하이드로카본, 즉 가지 달린 알케인, 곁가지 사슬이 있는 알케인이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곁가지에 해당되는 요 CH3, 요 녀석 있잖아요. 요 녀석을 R그룹, 알기라고 부른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영어로는 알킬기 이렇게 부릅니다. 알킬 그룹, 알킬기라고 불러요. 알아두세요. 이거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알아두란 말이야. 부르는 거. 중요하니까 기본 중에 상기본이거든. 자, 그러면 이 알킬기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CH3가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지만 CH2에 CH3 생긴 빠꾸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요거는 뭐겠어? 요거는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생긴 거겠지. 구조로 봤을 때. 그럼 이름 얘기할게. 이름. 자, 힌트. 탄소가 하나야. 탄소가 두 개야. 그럼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거 시작은 메스로 시작하고 이거는 시작이 에스로 시작해요. 왜? 탄소가 하나 두 개를 뜻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가 됐어요? 야, 그리고 이해가 됐으면 뭐해?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지. 자, 알킬기라고 할 때 뒤에 YL 보여? 보이지? 이걸 갖다가 메실기, 그 다음에 에실기라고 합니다. 메실 그룹, 에실 그룹. 영어로는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은 뭘 외워야 돼? 이걸 외워야 돼. 통째로. 아, 탄소 하나인 알킬기를 뭐라고 부른다? 메실 그룹이라고 부른다. 어머, 탄소 두 개짜리 알킬기를 뭐라고 부른다? 에실 그룹이라고 부른다. 이거를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걸 설명해 놓은 게 바로 뭐다? 표 2.2다. 이걸 더럽게 안 해온 친구들은 계속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죠. 유기하고 공부할 때. 교수님, 뭔 무슨 말인지 1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그러면은 탄소 하나, 둘, 셋. 그러면 이거는 탄소가 세니까 프로, 그 다음에 YL, 프로필 그룹이면 되겠네?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대로 외우셔야 돼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탄소가 3개짜리 알킬기가 이 R그룹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성질체 종류로 이성질체처럼 존재하는 알킬기가 또 있어요. 탄소가 3개인 거는 맞아. 근데 웃기는 건 CH3고 CH면서 이쪽으로 뭔가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런 알기. 탄소가 3개인데 이거하고는 종류가 다르네? 하는 게 있죠. 새로운 이성질체군. 자, 아까 전에 여러분한테 이성질체라고 했던 거 뭐라고 불렀죠? 아이존모라고 하는 단어. likely same이라고 하는 그런 뜻. 아까 말씀을 드린 거 있죠? 앞에 이거 아이소. 그게 유사한, 비슷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필기를 요거를 프로필기라고 부르는 건 맞아요. 탄소가 3개니까. 프로필 그룹이라고 분류는 알킬기는 맞는데 정확히 말하면 위에 있는 거하고 비교해서 유사하니까 똑같진 않으니까 아이소프로필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표 2.2번에 프로필 그룹과 아이소프로필 그룹이 소개가 동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탄소의 개수가 늘어나면 뭐가 생길 수 있다? 이성질체가 생길 수 있다는 건 꼭 상식선에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 좀 지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래쪽에 CH3, CH2, CH2, CH2에서 짝대기 찍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요거는 노멀한 직선 형태의 부틸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붙으냐? 탄소가 4개라는 거야. 왜 YL이냐? 알킬기이기 때문에, 알킬 그룹이기 때문에 YL이 붙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부틸 그룹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성질체죠. CH3, 요 탄소에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 탄소로 연결되어 있어서 CH2, CH3 가운데가 CH하고 이쪽으로 뭔가 연결되는 케이스. 그런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예. 그 다음에 이 책에는 없습니다. 없는 거 적어 드릴 거예요. 없는 거. 뭐냐면은 탄소가 4개이면서도 알킬기 역할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잘 봐. 탄소가 지금 4개 그렸지. 탄소 4개 그렸잖아. 이렇게 그릴 경우 어때? 탄소의 개수 4개, 수소의 개수 어떠니? 수소의 개수 다 세봐. 이거 둘, 셋 하면 수소 9개죠. 밑에 이거 셋, 둘, 셋, 하나. 어때? 수소 9개지 총. 밑에 것도 어때? 3, 하니까 어때? 수소 9개지. 똑같아. 다 이성질체야.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 이름. 자, 요거는 이름을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터트, 부틸기. 환장하겠지, 그치? 1도 모르겠습니다. 1도 모르면 기본은 외워주셔야 돼. 이게 젓가락하고 숟가락이거든, 얘네들이. 젓가락, 숟가락은 최소한 외우고 알고는 있어야 밥을 떠먹을 거 아니니. 그냥, 그래서, 외워, 낙선, 잔낙선 지울게. 자, 이렇게 생긴 거. 교수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표시하죠. 이거는 유기화학에서 통용되는 표시인데, 요 표시가 뭐냐면 이쪽으로 무언가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표시하는 거. 물결 무늬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 있잖아. 이쪽으로 뭐가 연결돼 있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야, 이거 그래도 힘들게 알려주는데 이거라도 하기 귀찮아서 못 듣겠다고 영상 꺼버리는 놈들은 영영 빠이빠이야. 유기화학 빠이빠이야 그냥. 평생 못 따라와 그냥. 참고 좀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이소부틸이에요. 이거 터트라고 발음하시면 안 되고요. 풀 스펠링을 불러드릴게요. 일단 적어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자, 이거 발음 어떻게 하냐면은 터셔리라고 있습니다. 터셔리. 터셔리 부틸 그룹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한글말로는 3차라는 뜻입니다. 3차 부틸기. 이거 지금 어디서 나오냐고 다음 페이지 28페이지에 1차 탄소, 2차 탄소, 3차 탄소 하는 게 28페이지에 나와요. 28페이지 넘겨봐. 넘기라고 했어요. 넘겨. 자, 28페이지에 위에서 아래쪽 좀 내면 뭐 검은 글씨로 1차 탄소, 2차 탄소, 3차 탄소, 4차 탄소 이런 거 나오죠. 설명해 드릴게. 어떤 탄소가 있어. 이 탄소가 4방향으로 결합을 할 거 아니니. 그치? 그런데 여기에 탄소 주변에 수소밖에 결합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 탄소를 0차 탄소라고 불러요. 그런데 탄소가 있어. 4방향으로 단일 결합을 하는데 웃기는 게 이번에는 수소 3개하고 탄소 하나가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탄소. 요 탄소를 1차 탄소라고 불러요. 그러면 야 2차 탄소는 뭐겠냐 상식적으로. 탄소가 있고 4방향으로 단일 결합이 펼쳐져 있는데 2방향은 수소요. 2방향은 탄소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탄소를 2차 탄소라고 부르겠죠. 그럼 3차 탄소는 뭐겠냐? 미안합니다.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없애지? 여러분 이거 어떻게 없애요? 혹시 아나요? 취소하기 누르면 되는구나. 미안. 자, 어쨌든 3차 탄소는 한쪽은 수소인데 이 탄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탄소가 3개 연결되어 있는 요 탄소. 이걸 3차 탄소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걸 갖다가
터셔리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2차는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세컨더리라고 부릅니다. 세컨더리 대신 발음 나긴 하지만 A 스펠링을 써요. 세컨다리 굳이 발음 기호를 쓰자면 1차는 프라이머리라고 부릅니다. 이거 알려준 이유가 뭔 줄 아냐? 나중에 세크, 프라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자로 이렇게 터트 이런 식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 자, 이게 왜 3차 부틸기라고 부르는지 알겠어? 요 탄소 주변에 탄소가 몇 개 붙어 있니?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세 개가 붙어 있으니까 어머나 3차 탄소에 연결되는 부틸 그룹이구만 해서 터셔리 부틸 그룹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4차 탄소는 뭐냐? 주변에 다 탄소가 직접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탄소. 요 탄소를 4차 탄소라고 불러요. 이거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이것도 영어 이름이 있다. 쿼터너리. 쿼터나리. 발음 기호대로 적으면 쿼터나리. 근데 발음은 쿼터네리 이렇게 발음을 해요. 어쨌든 쿼터너리 카본 4차 탄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적고 있냐? 이거 되게 중요한데 나중에 이거 쿼트 카본 뭐 이렇게 나와. 약자로. 자, 그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됐나옹? 자, 28페이지에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터셔리, 쿼터너리 영어로도 보이니까 그것 지금 교수가 신나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거랑 연관지어서 표 뭐라고? 표 아직 뭐 보고 있다가 온 거야? 표 2.2 보다가 온 거죠. 2.2를 꼭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적어드린 쿼터너리 부틸기까지 옆에다 적어놓고 같이 외우고 그 밑에 노말 펜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세트로 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입니다. 이름. 자, 지웁니다. 자, 그래서 또 뭐 할 거냐? 뭐 하기는 잘 들어. 저기 뭐지? 28페이지에 문제 2.1번 위에 있는 수소도 프라이머리 하이드로전, 세컨더리 하이드로전, 그 다음에 터셔리 하이드로전, 그러니까 1차 수소, 2차 수소, 3차 수소, 또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이게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차로 읽어주셔야 돼, 차로. 이 차로 표시하는 얘네들, 이 수소들은 어떻게 또 이야기하느냐. 어떤 수소가 어떤 탄소에 붙어 있어. 그런데 이 탄소를 기준으로 요 수소를 왜 1차 수소라고 부르냐면은 이 탄소, 이 수소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요 별표 표시하고 있는 요 탄소 주변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탄소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수소야. 그러면 이 수소를 1차 탄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수소가 있는데 얘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탄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탄소가 두 개가 있을 경우, 이럴 경우는 이 수소를 2차 탄소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2차 수소, 세컨더리 하이드로전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원숭이도 알겠다. 자, 이럴 경우 요 수소를 그쵸 3차 수소라고 불러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예. 이 수소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탄소를 살펴보니 그 주변에 직접적으로 탄소가 3개가 붙어있다. 그래서 이 녀석이 3차 수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4차 수소라는 게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4차 수소는 있을 수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 탄소는 무조건 네 방향으로만 결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수소가 하나가 결합되어 있다면 탄소와 결합될 수 있는 기회는 딱 3가지가 붙을 수 있는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3개가 동시에 붙는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4차 탄소가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4개가 붙을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소는 1차, 2차, 3차 수소가 전부입니다. 아시겠죠? 자, 좋아. 일단 여기서 끊을 거야.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바로 문제 1번에서 문제 2.5번까지 풀어드릴 거예요. 설명 들으면서 이 풀이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은 배우는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대신 다음 영상 볼 때까지 한 5분 정도 시간을 두고 내가 지금 외우라고 했던 것도 있지. 외워. 한번 좀 훑어봐. 훑어보고 영상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도움된다니까. 그리고서 29페이지 2.2 알케닌 명명을 들어가면 난리 법석이 나는 거, 난리 불수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바로 이어서 영상에서 이제 명명법 나눠서 내가 설명한다고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좀 길게 한 40분 정도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